안녕하세요, 에드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책 육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책 육아로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이 어렸을 때 이제 불량육아의 화음맘이라는 책이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도 그 책을 이제 사서 정말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고 저 역시도 독서로 굉장히 인생을 많이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당연히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태교 때부터 태교 책을 다 사서 보고 빌려서도 보고, 그래서 완전히 태교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아이 태어나서부터는 다들 하시는 것처럼 책을 정말 집안에 곳곳에 다 이렇게 널브러져 놓고 책장을 다 들이고 모든 거실을 다 서재화하고 보이는 틈틈마다 틈이 없도록 책장으로 다 채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4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책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거의 책 읽는 게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책과 함께 숨쉬고 전혀 거부감 없이 책 읽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쉬는 시간이다라고, 노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은 사실 최근까지도 변함은 없긴 한데, 살짝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객관화되는 시기는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시기가 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크고 학교 들어가면서 단원평가도 보고 여러 가지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아이 독서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에 이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독서로 수학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불량육아 하음맘 책에서 수학도 문해력이다. 결국은 문해력을 통해서 수학을 이해하고 이제 이런 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해둬라,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하음맘 책 아니더라도 책 육아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면 거의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머리는 아이들이 추상적인 사고력이 커져야 되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후로 시키자. 좀 본격적으로 시키는 거는 그 뇌의 발달에 따라서 그때 시키는 것이 더 가성비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수학도 국어로 된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책을 수학 동화도 아니었는데 그냥 책을 막 읽혔어요. 그냥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읽히고, 거의 아이가 눈 떠서 잠에서 깨서 엄마 이렇게 인사하면서 다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틈틈이 아이가 멍하니 하고 있으면 가서 또 책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아 시절에는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고, 지금도 책이 없는 책이 거의 없어요. 저는 빌려서 보는 것보다는 보통은 사서 많이 봐줬기 때문에 거의 책들이 집에 한가득 있고, 추천도서, 꼭 읽혀야 되는 도서, 이런 책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동생도 물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책 육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책 육아가 물론 아이의 인성이나 어떤 성격 형성,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정말 좋은 도구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저도 그래서 독서를 굉장히 중시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의 최고의 덕목과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지금 살고 있긴 한데, 아이의 책 육아에 대해서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운다, 그리고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운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아이로 키운다라는 취지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책 육아를 통해서 어떤 입시를 성공한다든지 단원평가를 담는다든지 공부를 잘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와서 보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바이올린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콩쿨이나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바이올린 연습을 안 하고 계속 바이올린에 관련된 책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이 아이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올린에 대해서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바이올린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바이올린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는 아이들보다는 바이올린을 처음 딱 접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깊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콩쿠르에 나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려면 바이올린 연습을, 콩쿨곡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에서 좋은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거기까지지,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국어를 잘하고 문해력을 높여서 다른 공부로 뻗어나가고 뭐 결국적으로는 수학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책요가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 책이 전부는 아니다. 아이 인생에 있어서 책이 좀 좋은 스승이긴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한참 책요가에 빠져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데 너무 책에 대해서 이거 만능설, 그러니까 책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은 잡고 책을 중심으로 두시되, 어떤 그 책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공부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 아이의 어떤 성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만 반드시 피해 주시고 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책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참 길고 방법도 많고, 또 아이가 크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발견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도 많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인생에서 아이가 어떤 것을 중심을 두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좀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아이를 정말 공부를 시키고 싶으시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책을 중심으로 두지만 그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공부 학습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입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 이외로 나는 다른 방면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벌써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또 그 분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기본 밑바탕을 좀 깔아주시면서 그런 행동, 그런 취미나 활동들을 위주로 연습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인생은 참 제가 겪어보니 뭐 그렇게 아주 뭐 다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쉽게 한 단어로 뭐는 뭐다라고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책도 좋은 친구로 아이 곁에 두시되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견해를 받아들이시고 너무 책류가 하나에만 함몰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